취재진은 니콜라이 황제 대관식에 참석한 민용환 사절단의 구체적인 행적을 찾아보기로 했다. 최정 러시아 시대의 신문들이 보관돼 있는 러시아 역사도서관의 신문 보관소. 니콜라이 황제 대관식을 싣고 있는 당시 신문을 찾을 수 있었다. 러시아의 목소리란 뜻의 루스코의 슬로바지엔 대관식을 전후로 며칠에 걸쳐 황제 근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니콜라이 2세 황제와 알렉산드라 표도로브나 황후의 모습이 연일 크게 실렸다. 러시아력으로 5월 14일은 양력 5월 26일. 이날 신문엔 황제 대관식에 관한 기사가 전면을 장식하고 있다. 63명에 도달했다고. 거기에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7개국의 특수사절들도 참석했다고 언명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 신문엔 각국에서 초대되어 온 외교 사절단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서양, 한국, 부카라, 키바 등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조선 사절단 도착 기사를 찾을 수 있었다. 한국에서 만든 촛불, 카퓨스와 돈, 병풍, 실크. 뜻밖에도 조선 사절단의 기사는 계속됐다. 민용환 특사 일행이 가져온 예물에 대해 상세히 보도하고 있다. 2층으로 조선 사절단은 병풍 2개와 세종염, 2층 자개함, 백동조각 화로 2개, 그림 내폭을 황제 대관식 예물로 가져왔다. 당시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 대관식 장면을 담은 필름을 어렵게 입수했다. 세계 최강국의 황제답게 대관식 행사는 성대하고 화려한 모습이다. 대관식은 러시아 정교회의 의식에 따라 엄숙하게 치러지고 있다. 각국의 정상과 외교 사절들이 대관식장에 차례로 입장하는 모습도 보인다. 조선의 사절 민영환도 이 속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 조선의 도포와 비슷한 복장을 한 사절단의 모습이 보인다. 이 사람이 조선 사절 민영환이 아닐까? 니콜라이 2세 대관식은 러시아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치사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진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수많은 나라 수반들도 여러 나라 사절단들이 와서 이 기회를 이용하여 서로를 접촉하고 정치와 국제 정치와 관련이 있는 많은 중요한 문제를 상의를 해보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의미가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국가 수반의 취임식엔 거물 정치인들이 참석했다. 러시아 황제 대관식이 성대한 국제정치 외교의 장이었다는 것은 참석한 외교 사절의 면면만 봐도 알 수 있다. 중국의 막강한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리 왕장은 청나라 사절단 대표였다. 일본 정계와 군부의 최고 실력자인 야마가타 아리토모 역시 일본의 왕자와 함께 참석했다. 이를 틈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치열한 외교전을 벌여야 했던 민영환. 그는 국제 정치 외교 무대에서 조선의 운명을 건 대러시아 협상을 펼쳐야 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테너 가수가 노래를 하는 것인데요. 러시아에 간 조선의 외교관 이 민영환 일행은 이 당시 테너 가수를 생전 처음 보았습니다.
이 테너 가수를 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청중이 모인 자리에서 웬 신사가 이 목살에 힘줄이 돋칠 정도로 소리를 지르니 모두 그를 우러러보더라. 서양에서 군자 노릇하기란 원래 저리 힘든가 보다. 자, 이 발레하는 모습도 처음 보는 것인데요. 이 벌거벗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소녀가 까치발을 하고 이렇게 빙빙 돌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데, 자, 이 가녀린 소녀를 학대하다니 서양의 군자들은 참으로 짐승이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풍습과 관습이 다른 서구 러시아. 러시아는 당시 조선인에겐 너무나 낯설고 생소한 나라였습니다. 러시아 최초의 외교 사절단인 민영환 일행에게 서구 문화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러시아 황제를 만나러 가는 민영환 외교 사절단, 그들의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최초의 러시아 특사. 민영환 일행의 러시아 여정은 어떠했을까? 이곳 독립기념관엔 민영환 특사 일행이 러시아 황제 대관식에 참석하고 돌아온 과정을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료가 있다. 해천 주범은 러시아 특사로 파견된 민영환의 사행일기다. 이 일기는 민영환이 러시아 황제 대관식에 특사로 임명됐다는 것으로 시작된다. 민영환 특사를 대표로 수행원인 윤치호와 김등년, 그리고 통역관인 김도일, 민영환의 비서 손희영, 안내인으로 주한 러시아 공사관의 스타인까지 모두 6, 단출한 외교 사절단이었다. 해천 주범엔 민영환 일행이 새로운 서양 문물을 접하는 충격과 감회를 솔직하고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민영환 특사 일행이 러시아로 출발한 것은 1896년 4월 1일이다. 인천항에서 러시아 군함 구레마시오를 타고 중국 상해로 가서 또다시 영국 상선 퀸 엘리자베스호에 몸을 싣고 일본으로 간다. 일본에 도착한 민영환 일행은 태평양을 횡단해 캐나다 밴쿠버로 간다. 그런데 왜 시베리아 대륙이나 인도양을 건너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갔을까? 민영환 선생이 그 모스크바를 갈 수 있었던 어떤 수송로는 시베리아를 그 횡단하는 그런 방법과 그다음에 인도양을 횡단하는 방법, 또 태평양을 횡단하는 방법 3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그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것은 1916년도에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전부 완공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 인도양을 넘어서 가는 방법은 선편이 굉장히 좀 많이 없었고, 또한 그 한번 배를 놓치게 되면은 이 정시성,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도착하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태평양 횡단 노선은 일단 선편이 많았고, 비록 그것이